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포국에 대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12페이지입니다. 포국은 형성이 되면 한 등급 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포국은 형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제 포국이 되면은 우리가 그냥 행위 한 등급으로 본다. 그 저기 맹파에서 주공이 한 등급의 주공이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국인 경우와 포국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이제 구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임신, 병호, 경호, 경진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이모, 병호, 경신, 무인. 그렇죠. 이쪽 팔자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국이 있죠. 뭐를 포국을 했냐 하면은 여기 관사를 포국을 한 겁니다. 관사를 포국이 돼 있다. 그리고 이 포국은 완전하죠. 포국이 완전하죠. 그래서 식신제살, 이렇게 임수로 병화를 제하는 식신제살을 해서 이 팔자는 아주 좋은 사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금수로 흘러갈 적에 배설길이 크게 빛났으며 보온강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팔자는 고위직에까지 간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걸 볼게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주위에 지금 이제 여기는 관살이죠. 여기는 관살이고 요거는 재지요. 재. 근데 이제 인오술 삼합이 되는 겁니다. 인오술 삼합은 이게 다 포국이 되는데, 뭐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인오도 포국이 되고 인술도 포국이 되고 오술도 각각 포국이 됩니다. 여기서는 인오로 이렇게 포국이 된 걸로 봐야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반포국이라고 하죠. 인과 오가 완전히 여기처럼 이렇게 감싸질 못하고 이렇게 한 곳이 비어요. 요런 포국을 이제 반포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반포국도 포국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는 뭐를 포국했냐면은 이 신금을 포국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임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신중에 임수가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요런 경우는 포국은 포국인데 포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포국이 안 된다. 여기처럼. 이럴 경우에 이제 포국이 안 된 걸로 거의 보시면 됩니다. 포국이 궤됐다, 무너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식신상관이 관사를 제압해서 좋다, 이렇게 일반명리에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포국도 완전하고 식신제살도 잘 되고 해서 좋은 사주인데,
여기는 관살이 포국했죠. 재관 포국이라고 합니다. 재와 관이 포국을 했는데 포국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등급이 낮은 사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자를 분석할 때 보시면 여기는 연체잖아요. 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간 임수가 같이 역할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무토가 있기 때문에 역할하기가 힘들죠. 여기. 그래서 이 사주는 잘 바랄 수가 없는 사주다. 포국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포국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114페이지에 보시면 포위한 신이나 포국을 당한 신이 개가 된 경우, 이제 포국이 안 된 경우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요거는 이제 적천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 일지에 인수를 깔고 늑봄에 태어났지만 인성인 목은 왕한 것으로 봐야 하겠고, 연간의 임수는 다시 인성을 생조해서 유정하니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싫은 것은 인신충으로 신금이 인목을 충하여 간목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니, 이로 인해서 이 사주는 신약해졌고 도리어 임수가 인성을 도와주는 것을 반갑다고 해야 될 상황이다. 운이 병으로 갈 적에 신금을 날려버리니까 공부도 하고 창구도 넓히고 배술도 하였는데, 정미운에는 정의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낙방을 하고, 무신운에는 다시 신금을 제거하고, 더구나 세 개의 신금이 인목을 충해서 날려버리니 길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임수는 간목의 원신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임수가 손상을 받으니까 간목은 반드시 위태롭게 된 것이다. 대저 살이 하나 있으면 인성을 용하는 경우에 살을 제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일주가 약해서 충을 두려워하는 경우에 예문,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이제 적천수에서 설명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죠. 뭐 신금이 세 개가 와서 이제 인목을 충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용신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용신이 아니고 인성이 용신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화용해 오는 이런 구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충으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신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거 우리식으로 보면은 이게 포국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신금이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반포국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인목을 뭐 신진이에서 포국을 했다,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포국이 된다 하더라도 인중의 병화가 이렇게 허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국이 될 수가 없고, 자, 본질적으로 이제 이 신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천간에서 병화가 이렇게 이제 신금을 극을 하고 있죠.
다음에 인신충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신금은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봐요. 대부분요. 이게 이제 목이 금을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목이 이렇게 화를 천간에 갖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신금은 제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신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인목을 보거나 포국이 깨진 거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포국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포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연체잖아요. 연체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체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갑진도 연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인신충을 한다고 해서 뭐 금이 3개가 와서 인신충을 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점이 아니라 그 일반 명리로 설명했을 때 신금 3개가 와서 인목을 충했다. 여기서는 연체란 개념이 없잖아요. 연체의 개념이 없고 이제 이 간목의 원신이 깨져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없어도 임수가 이렇게 간목을 생해주는 게 있잖아요. 수생목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신축을 한다고 해도 죽지는 않는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연체라는 개념이 있어야 이게 깨질 때 죽는 거지, 연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반 명리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이런 데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포국이 아니다 이런 게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예문을 한번 또 볼게. 포국이 무너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맞나? 자, 이제 보시면 아까 요 설명을 했던 거죠. 요 사주는 기본적으로 포국이 아니고 포국방국이라 그랬잖아요. 포국방국이다. 이제 포국방국을 잡는 방법은 요렇게 생하고, 생하는 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돼야죠.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밑으로 생하고, 이게 이렇게 극이 왔을 때 이걸 포국방국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포국방국이기 때문에 포국이 아니라서 좋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116페이지죠. 원국 구조상 포국 형태 이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연시가 일월을 포국한 경우 소파형, 그 다음에 연월과 시가 일을 포국한 경우, 그 다음에 연일시가 월을 포국한 경우, 월시가 일을 포국하거나 연일이 월을 포국한 경우, 천간포국, 반포국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제 포국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주 팔자에 있어서 이제 포국 형태를 말하는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이렇게 원으로 표시했을 때 포국 형태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포국이 있어요. 연주와 시주가 월주와 일주를 이렇게 포국한 거예요.